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원전 조선 방산 다음 최대 규모, 대략 60조 규모입니다. 7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7월부터 매집해야 되는 오늘의 주식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통해서 대세 상승 종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집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우리 9만 6천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저평가주는 세아제강지주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혜를 받길래 큰 주가의 급등이 기대가 되느냐?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죠. 벌써부터 지겨운 얘기죠. 이거 뭐 LNG 프로젝트 너무 하도 많이 들었는데 뭐 이거 사실 이윤이 애매하다. 남을지 안 남을지 애매해서 한국이 참여할지 말지도 모른다는데 이거 왜 지금 이 해당 뉴스를 가지고 나오냐? 의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지까지 자세한 설명 최근 시황의 근거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미국이 진행하는 61조 알래스카 프로젝트인데요. 트럼프의 수건 사업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인 가스전의 채굴한 천연가스 1300km에 이르는 수송관을 채굴한 뒤 채굴한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긴 수송관을 운송해서 액화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7월 7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LNG 사업이 거론될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고요. 실제 통과될 가능성도 전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란 미국 전쟁으로 협상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요 최근에 미국이 이란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는 21일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전체 탑재량을 투하했다며 미국의 이란 내 핵시설 3격을 포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해군 잠수함에 참여해서 포르도 벙커버스터 12발, 나탄즈, 지금 현재 이스파한엔 토마호크 30발이 발사됐습니다. 특히나 벙커버스터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이 땅속 깊이 있는 이 기지도 땅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핵심 인물들을 사살시킨 핵심 기술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포르는 끝났다며 이는 평화의 시간이라 미라며 공습 이후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공격하면서 사실상 뭘 한 거냐면 겁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긁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공조한 뭐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진짜 해서 싹 다 처형시켜 버릴 거면 싹 다 공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고요. 사실상 이제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협박을 좀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전쟁을 일으켰죠. 왜 지금 현재 보시면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공조한 이번 작전이 세계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란은 전쟁을 끝내야 되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정권이 바뀌길 원하는 제스처를 좀 취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란이 보복에 나섰죠. 어떤 보복에 나섰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최근에 미국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있고요, 이라크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요 국가들이 보통 이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수출할 때 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걸 다니는데요. 폭이 55km 정도고요. 수심이 56m 정도로
굉장히 얕고,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깊겠지만 선박이 다니기에는 폭이 좁고 굉장히 수심이 얕은 지역입니다. 화면에 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지금 해당 지역에 다니는 지금 현재 배들을 이제 표시한 건데요. 보시면 요 자리에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원유 전 세계 에너지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 해상길을 건너기 때문에 사실 이 해협 자체를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야 다른 곳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아니면은 요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수출을 하려는 국가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지금 현재 35%를 차지하며 지금 이건 뭐 수치만 좀 다릅니다만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야기하고요. 한국 원유 수입의 67%가 이 지역을 통과해서 산업계에 충격이 우려됩니다. 한국은 진짜 치명적이죠. 정유 해운업계는 대체항로 공급처 다변화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며 삼성전자, LG전자도 현대차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이 자리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장기화되면 물류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물가, 환율 충격과 함께 정부의 긴급 대응 매뉴얼 가동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생각보다 원유 가격이 많이 튀진 않았죠. 뭐 압도적이었기 어느 정도 이제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공격력 자체가 이란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앞서 보셨다시피 한국에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한국의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이 길을 지나고요. 특히나 뭐가 굉장히 큰 문제냐면 이 지역을 카타르라는 국가가 지금 현재 한국에게 원유 그 천연가스 수출을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카타르가 요쯤 있습니다. 카타르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꼭 건너야 돼요. 이 카타르라는 국가 자체가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타르라는 국가 자체가 갈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목되는 게 한국의 전체 LNG 수입 물량의 20% 정도에 달하는 860만 톤의 카타르로부터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주 해협 보복이 장기화되면 천연가스 수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너네가 지금 천연가스 알래스카에 투자해서 알래스카에 정상적으로 다 지어지면 너네가 수입해라고 하면서 이 공급망의 다각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공급망을 좀 이쪽으로 좀 옮겨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카타르라는 지역에 길이 막히면서 사실상 한국에게 위기가 빠지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다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다. 또다시 발생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에너지 위기가 오니까 이 최대한 다각화시키는 게 좋겠다. 미국에게서도 수입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 알래스카 LNG 사업성이 사실상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니까. 근데 다각화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면 사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다각화가 워낙에 중요해지는 시점이라서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에게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미국이 이란을 적절히 공격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거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좀 더 유리해지는 고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이 원유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길게 장기화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곧 다가오는 7월 7일, 7월 8일까지가 만기잖아요. 이때까지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알래스카 현재 투자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 확답을 어느 정도 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사인도 했습니다. 한국만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했어요.
한국만 선택을 해주면 살짝 알래스카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번엔 이 미국이 본격적인 딜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천연가스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이 없어요. 미국은 미국의 수출 대표적인 국가고 러시아 거 수입 많이 했다가니 미국한테 욕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한국이 러시아 걸 수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합니다. 조금. 이란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못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쓰기 바쁘고요. 캐나다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20%라니까요.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못 써요. 그죠? 호주는 이미 쓰고 있고. 그래서 카타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진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증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권의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로 북극 유전에 생산한 가스를 액화해서 아시아 등 운송한다.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훨씬 더 좋으니까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왼쪽이 오른쪽에 캐나다가 있고요. 캐나다가 있고 여기 이제 요 캐나다가 있고 이미 여기 왼쪽에 미국이 산 땅이죠, 그죠? 캐나다 입장에서도 여기가 러시아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이 돼가지고 해당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위쪽에서 북극 쪽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거죠. 천연가스가 많이 발견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상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북극은 1년 중에 2달 빼고 지금 지구 온난화 덕분에 지금 2달이나 열린 거예요. 2달 빼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가스관을 직접 지상을 통해서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관이 1300km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가스관 관련된 기업이 급등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리저죠. 이게 그냥 특징이에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가스관을 길게 깔아서 지금 현재 여기 지역에 항구를 만들어 놓고 항구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수상한 게 뭐냐면 사실상 사업성이 애매한 거잖아요. 뭐 한국은 그나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각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그럼 과연 미국이 남는 게 있을까 의문입니다. 미국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왜 이 짓을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해요. 뭐 때문에?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 때문에 이 알래스카 지역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텍사스 휴스턴에서 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LNG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에서 돈을 금융적 지원을 해주고서라도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면 휴스턴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보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중요해 보세요. 중요하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렇게 정부가 밀어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척을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러시아의 최신 원자력 추진 쇠빙선, 지금 이제 야쿠티아를 북극 항로를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2030년도까지 쇠빙선을 17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북극 항로 알아보니까 이거 2050년도 돼도 지구 온난화가 아무리 심해도 안 된다는데요? 생각하실 분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무역 항로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죠. 군사적으로는 비용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2030년도까지 쇠빙선을 17척으로 확대 계획해서 해당 얼음에 깨고 나가면서 움직이는 배를 만들 예정입니다. 야쿠티아는 두께 3m의 얼음을 깨며 지금 현재 2개의 원자로를 통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해서 딱 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어떤 용도인지 군사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딱 봐도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세계 유일의 지금 이제 원자력 쇠빙선 운용국으로 화물 물동량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사실 근데 이건 사실 뭐 핑계라고 보이고요. 핑계라고 보이고 사실상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핀란드 편입 의지를 밝힌 것도 북극항로 접근성 확보와 맞물려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알래스카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린란드도 그렇고 다 북극항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차이가 너무 심해요. 쇠빙선이 러시아는 30척, 미국은 3척.
지금 이제 이것만 봐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그죠? 예, 사실상 이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거의 뭐 북극 항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습이라서 북극 개발을 놓고 미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래스카 사업이 미국에게도 사업성은 좀 떨어지지만 북극 항로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도 당장에 이게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다각화시켜서 어디 중동 같은 데 문제가 터졌을 때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아제강 지주라는 기업을 역시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많고 많은 기업 중에 왜 하필 세아제강 지주일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 본토에 공장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셰일가스 LNG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세아제강 지주의 현지 공장이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2016년도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공장 설립 이후 증설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본격화 시 추가적인 급등이 전망이 됩니다. 사실상 미국 회사죠. 사실 미국 법인이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너네 이거 한국이 근본인 회사지. 우리 뭐 한국 뭐 지금 현재 기업들 밀어준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세아제강 밀어줄게라고 하면서 세아제강에 대한 언급이 과거에도 세아제강이 직접 지금 현재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 대기업이었는데 SK 뭐 지금 현재 현대열 다 GS 다 대기업이었는데 휴스턴만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그에 비해선 규모 뭐 물론 작진 않지만 그에 비해선 자금에도 불구하고 참여했었죠. 세아 그룹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지금 현재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왜 하필 휴스턴일까? 앞서서도 이제 휴스턴에서 이런 얘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죄다 무슨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휴스턴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 휴스턴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휴스턴하고 사실 텍사스거든. 텍사스하고 사실 알래스카가 좀 머니까 이거 진짜 수출할 수 있는 거 맞아? 생각하실 텐데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2016년 사기업들이 과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알래스카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글렌파렌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옛날에 2016년도 사기업들이 뭐 일반 기업들이 뭐 지금 이제 원유 천연가스를 캐는 기업들이겠죠. 알래스카 개발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 소유로 넘어왔다가 미국 기업인 글렌파렌 그룹이 인수했던 건데요. 지분 25%를 인수하고 알래스카 주정부가 75%를 인수하고 알래스카 주정부가 2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그룹의 본사 자체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의가 에너지 장관도 왜 굳이 휴스턴에 갔냐? 이 그룹의 개발권의 75%를 이 그린파렌 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아제강 지주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인수한 공장 또한 역시나 휴스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제 굳이 인수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세아제강주는 특히나 그리고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요즘에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철강을 50%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 결국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혜를 볼 거고요. 애초에 세아제강 지주라는 기업 자체가 근본을 한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LNG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면 역시나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뭐 철강 자체를 미국 본토에서 만드니까 이 기업 말고 누구한테 수주를 주겠습니까? 세아제강 지주가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매출 성장도 매출 성장이지만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매출도 개선되지만 매출 증가폭에 비해서 영업이익 개선율이 꽤나 매력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세아제강 지주 전부 다 매력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되는 실적,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지주 같은 경우 주가도 매력적으로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다른 종목 다 신고가 쏘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좌초되면서 현재 세아제강지주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LNG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점에서 선추매 정도, 선발대 정도 보내두시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지어졌겠죠? 세아지강지주입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종목이 난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 대세상승 자료집에 더 매력적인 종목들 더 모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릴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진 상한가릴리 당연히 100% 무료고요. 2배 급등 자료집, 2배 금제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및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 등 다양한 종목,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단기 급등 추천주, 그리고 2배 급등 자료집, 공직을 4번째 글에 꾸준히 추천주와 자료집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전 시황을 클릭하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주,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마감한 이후에도 어떤 종목이 강력했는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내어드릴 테니까 다음 종목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죠? 컨디션이 좀 잘 좋지 않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잘 찍어봤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영상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